아, 좋아요. 목사님, 잠깐만 좀 보세요. 목사님, 우리도 여기 봐봐요. 한번 보이나? 왜? 아니지. 그거랑 같이. 아, 불편한데? 사모님도 혼자 계시네. 이정대 목사님,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금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아이보리색 그 ACTV라고 적혀져 있는 배가 저희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전방에. 저 배가 이 베네치아에서 그 바포레토라고 불려지는 수상 노선 버스입니다. 12개 노선이 24시간 베네치아를 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일반 육지에 있는 이런 버스 한번 탑승하시는 요금이 80센트입니다. 1유로 채되지 못합니다. 근데 베네치아에 있는 저런 이 바포레토라는 수상버스는 최저 탑승 요금이 5유로고 그 노선이 이 유네스코에서 인류 문화유산을 지정을 해놓은 그 베네치아의 4km의 대운하를 진입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유로 50센트 그리고 가방 하나에 5유로 가격을 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도시 전체가 도시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도 입장료를 내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해서 수산 도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계시는 분들도 생활비가 비싸서 어떻게 사느냐 멀리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베네치아가 지금 현재 상주 인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만 5천입니다. 근데 그 6만 5천 대비해서 연중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비공식적인 통계로 2천만이 베네치아를 방문한다. 어마어마한 관광객 월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 영화제나 베네치아 국제 예술 비엔날레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국제적인 이벤트가 이 수상도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베네치아를 방문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성 안에 있는 호텔도 서유럽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가지고 있고 10세부터 해서 근데 항상 나중에 뭐 성 안에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식당이나 바나 이런 수상 커피 요금도 로컬 사람과 방문객이 흔히 살고 있는 사람이 왔을 때의 메뉴판 그리고 외부에서 이탈리아 현지인이라도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이 빨간 딱지에 보시면 몰리노 스투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몰리노가 서유럽의 방학 지역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서 그 밀을 빻아서 아까 점심 식사 시간에 드셨던 파스타 종류가 많죠. 뭐 마카로니, 떡볶이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 서비스 못해서 자기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와서 파스타의 모양을 국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또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저희 전방에 한 11시 방향 정도에 흰 이스티아 지방의 돌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타원형의 그 형태의 아치 형태의 다리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 편에도 맞은편에 보시면 조쭉조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다리 저런 다리가 450여 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다른 조각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8개의 조각섬입니다. 그 섬들 사이로 리오라고 불려지는 이런 골목 문화들이 180여 개가 이 베네치아라는 수상도시를 흔히들 이 베네치아를 유기적인 도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도시가 처음에 형성이 되어질 때 이 많은 갯벌지대를 한판으로 매립을 했다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생태계가 있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때 이 도시를 건설할 때도 어떤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존중하면서 조류가 가장 빨리 흘렀던 곳을 운하로 비워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매립을 해서 도시를 건설한 게 118개의 섬이죠. 그래서 예전에 도시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이 오후배수가 운하적으로 다 나오더라도 조류가 흘러서 여유있는 아드레 쪽과 연결이 되어주는 이런 아주 유기적인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다라고 해서 유기적인 도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섬 안에 들어가셔서 이 곤돌라라는 배를 타시면은
저런 아치 밑 다리 밑을 이렇게 수많은 다리 밑을 통과를 하면서 베네치아의 섬과 서사에 있는 리오라는 아주 그 로맨틱한 이 골목 문화들을 약 한 40분 정도 이게 싹 둘러보일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코스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주대가 섬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큰 규모의 성당이 펼쳐지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는 성당부터 레덴토레, 그 앞쪽에 지텔레 산조르조 마초레라는 큰 원형 돔형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해결해 놓은 이 서양 건축사의 아주 중요한 건축가입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그리스 로마의 클래식한 건축어들을 건축 사서라는 책을 쓰면서 정의를 하게 되고, 신고전주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발라디오라는 건축가의 아주 그 클래식한 세계의 르네상스의 성당이 이 주드게 섬에 펼쳐지고 있고, 이 발라디오가 왼쪽에 베네치아의 본섬에 자기의 작품을 하나 남기는 게 그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 주데카 섬에만 또 세계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또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 편에 베네치아 본섬 쪽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현재 썰물이 거의 맥시멈으로 빠져있는 산을 타고 이동하시면서 보시는 섬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인 섬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인공적인 수산 것이었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영화제가 개최가 되지는 리도라는 섬이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해변이 계속 좁아지죠. 그래서 휴양객은 북쪽에 있는 예절 옥정 학술에 이런 또 다른 문화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공간으로 재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저희 작가리 양이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백남유씨의 작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을 조금 들어오셔가지고 자기품 단단히 체크하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단단히 챙기셔서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내려가실 때 계단이 경사가 올라올 때보다 많이 쉽니다. 내려올 때 한 번씩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아직까지 앉아 계셔요. 소지품 잘 챙기세요. 여권 있나 보다, 여권. 용성아 소지품 잘 챙겨라. 내가 사진을 찍으려면 폼 있게 찍어. 이게 좀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쳐다봐. 그 사진기 찍는 게 아니라 사진기 지금 자랑하는 들이대 나왔어, 들이대 나왔어요. 들이대 사진과. 드리대 부학장이야 내가. 뭐 또 안경에는 뭘 이렇게 드리대 학장은 안경에는 뭘 이렇게 매달았어? 해보는 것 같아. 이거 하나 한국이래. 아, 병은 저밖에 없나지. 안 보는데. 이거 아까 왔던 데가 거의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나 봐. 이거 해당한다고. 인사 넣어요. 아이고. 드리대. 아니, 근데 있잖아. 우리 이사가 배 목살이 있고 배 나면 좀 불쌍해 이동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동하실 때 골목길로 좀 구경을 하시라고 이동을 할 겁니다. 예. 골목길에서는 미로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지 뒤에 쳐지시면 안 됩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사이좋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요. 자, 뒤에 잡지 말고 손 잡아요, 손. 순종을 잘해. 손 잡아요. 남의 손 잡지 말고. 내 손만 잡아요, 내 손. 손 잡아요, 손. 이렇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다니시다 보면은 조금 전에 걸어오신 저런 좁은 골목길을
저기 깔레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 딱 가다가 이런 공간이 하나씩 열리죠. 이런 공간을 저기 보시면 깜뽀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광장을 이탈리아어로 삐아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깜뽀라고 부르는 이유가 깜뽀가 라틴어, 텃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스에서 배에서 여기 피난을 나올 때 교구 단위로 피난을 나와서 하나의 교구가 하나의 조각섬을 지어서 118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18개 섬마다 정중앙에 이 빈 공간을 비워둡니다. 여기가 밭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했던 텃밭이었죠. 그 교구의 성당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네치아 118개 섬마다 성당이 하나씩 있네요. 120여 개의 성당이 요 조그마한 수상도시 안에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렇게 돌을, 이게 1400년경에 돌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반상회 같은 거 되겠어요. 요 하나의 섬에 사는 주민들이 요 공간에 나와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요 앞쪽에 보시면 돌로 만들어진 게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우물. 보라빛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버스에서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원래 겁니다. 직감적으로. 시골에 가면 저런 우물. 직감적으로. 우물인데 밑에가 바다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의 단면을 이렇게 딱 자르면 뻘에다가 웅덩이를 크게 팝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웅덩이가 크게 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붙어 있던 석회 시멘트로 막을 칩니다. 바닷물 섞이지 않게끔. 그 위에다가 가는 모래, 붉은 모래, 가는 자갈, 붉은 자갈 수세를 채워주게 되죠. 그럼 우물의 앞 뒤쪽에 보시면 바닥에 흰 돌로 되어 있고 맨홀 구멍 같은 구멍이 나 있죠. 양쪽 앞 뒤쪽에. 경사가 아직 두 배가 약간 져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저 구멍들을 통해서 자갈색 모래처럼 스며들면서 자연적으로 여과가 되죠. 그래서 그 우수를 자갈색 모래처럼 필수로 여과를 해서 저장을 해뒀다가 식수를 해요. 아주 과학적 구물입니다. 오쭈라고 부르고 있고, 베네치아 전체에 500여 개가 곳곳입니다. 그 뒤에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골목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저 구물이 곳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성당이 중요한 이유는 왼쪽은 흰 돌에 보시면 안토니오 비발디라고 적혀져 있죠. 그 사계라는 곡을 썼던 비발디가 이 성당의 뒤에 있는 그 노구 지역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조그마한 집에서. 여기 이제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그 르네상스의 큰 성당, 해변의 성당, 비발디 성당을 알려놓고 있고, 거기서 미니 콘서트 그리고 이런 공간을 사용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비발디가 태어난 교구의 성당은 지금 보시는 이 성당. 그래서 이 기록을 위해서 조그맣게 돌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자, 그리고 여기서 광장 쪽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지도를 펴서 베네치아가 어떻게 생겼고, 이번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네치아에 있는 그 선택관광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쁜 사람 앞에 앉으세요. 야, 성훈아, 가서 좀 도와줘라. 네. 자, 여기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쉬었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 못 올립니다. 좀 친한 척 하시고. 자, 이제부터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녹색이 육지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식사를 하셨던 곳이 베네치아 위성도시 마르게라. 식사하시고 버스 타고 노란 다리 건너셨죠. 요 가운데 요 조그만 요게 베네치아입니다. 열려있는 바다가 북지중해 아드리에다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고, 요 갇힌 바다가 갯벌지대죠. 그래서 1500년 전에 이렇게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육지에 살던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이 교구 단위로 피난을 나와서 여기다가 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은 16세기경에 500년 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리도라는 섬이 여기 방파제 역할을 딱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해줘서 이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되는 자연적인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건너신 요 노란 다리가 요 다리 입구에 요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이 뚜롱깨또라는 인공 주차 섬에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마르코 폴로라는 배를 타시고 이렇게 해서 산호방 보셨죠? 그러니까 크루소하고 카페료가 있었고 요게 유대인의 그리적 주데카라는 섬입니다. 주데카 운하를 따라서 요렇게 들어오셨죠? 자카리앙이 내리셔가지고 골목길을 통해서 여기 조그마한 깜뽀 여기 설명을 듣고 계십니다. 요 십자가 이 성당이 뒤에 보시는 이쪽 비발디 성당이고 그 베네치아 형태를 한눈에 이렇게 탁 보셔요. 보시기에 뭐 같습니까?
예,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여기 어버리고, 이제 꼬리지 드립이죠? 물고기는 물고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보시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아니고, 이렇게 두 마리 물고기가 입이 크다 싸우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어떤 미학자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을 의미하는 악수하는 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로 까날 그란데라는 4km의 역 S 형태의 대운하가 이게 무역항 역할을 했던 게 쫙 관통을 하고 있죠. 여기가 베네치아의 모든 볼거리가 80%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보시면 하나 두 개의 섬이 아니고 파란 선들 보이시죠? 이렇게 얇게 베네치아 전체를 다 연결이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섬이 요게 하나의 섬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렇게 제가 한 5분 정도 쉬면은 118개가 되고, 이런 조각섬을 이런 조그마한 450여 개의 다리가 다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일정이 요 골목길을 해서 요렇게 해서 광장 앞쪽에서 나오실 겁니다. 탄식의 다리, 뚝갈래 궁전, 산마르크 성당, 광장, 요게 딱 기본 일정입니다. 여기만 보고 가시게 되는 거죠. 베네치아 안에 여기 다 볼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선택 관광인 곤돌라는 요 광장 뒤쪽에 가시면 곤돌라 스테이션이 있는데 한 배에 6분이 탈 수가 있고 배 3대당 악사 가수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코디언 연주가 연주를 하고 이태리 깐손을 이렇게 쫙 불러드리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대운하 쪽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대운하를 이렇게 도시다가 다시 골목운하로 타시는 것을 쫙 해서 돌아오시는데 여기까지. 요건 402노를 젓는 배라서 멀리를 가시지를 못합니다. 아주 운치 있게 베네치아에만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요런 배를 노래를 들으면서 베네치아를 운치 있게 보일 수 있는 로맨틱한 이 관광이고, 그리고 이 수상택시 대운하 관광이라는 것은 여기는 아까는 요 배는 한 배에 6분이 탈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 수상택시라는 보트는 한 배에 한 15분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기서 기본 일정 자유시간까지 다 마치시고 나가실 때 여기서 배를 한 3대나 4대 정도 렌트를 해서 이쪽에 출발을 해서 요렇게 대운하 진입을 하죠. 도가나, 살루테 성당, 오텔로에 나왔던 파산 궁전, 구겐헤이 미술관, 코르네르 궁전, 아카데미아 다리, 레소니코 궁, 발비 궁, 그리고 카사노바의 생가, 산토마, 산안젤로, 리알토라는 또 아주 중요한 이런 르네상스 경제적인 메카 역할을 했던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르코 폴로의 생가, 까도로, 까모스토, 그리고 산스타의 산 마르콜라, 베네치아 중앙역청사인 산타 루치아 중앙역청사까지 전체적으로 시속 5km로 천천히 달리면서 여기서는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시끄럽게 좀 떠듭니다. 그리고 대운하가 끝이 나면 여기 또 골목운하로 들어가서 여기가 토박이 돼서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한 23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시고 대운하로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또 속도를 내서 스피디하게 움직여서 뚜룽깨뚜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소요돼요. 시간은 같습니다. 근데 모트가 달려있는 배냐 402노를 젓는 전통적인 배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셨죠? 어떤 건지. 이제 지도를 좀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내 손 나왔지. 곤돌라 선택관광은 한 분당 50유로입니다. 그리고 수상택시 대운하 관광은 한 분당 30유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경비를 좀 걷어서 예약을 다 해야만 나중에 이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탁탁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비를 저한테 좀 주셔요. 미리. 여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원이 이렇게 많고 하니까 차라리 실속이 30유로짜리가 보는 양은 많습니다. 하나로 밀어서 30유로짜리를 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욕심이 난다. 내가 혼자 꼭 타야 되다. 그런 분은 그럼 50유로를 더 업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는 30유로. 대운하 관광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하시는 게 예? 깎아주지. 아이고, 인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이게 단체 할인. 많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선택관광 2개가 다 하시게 되면 조금 저희가 내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유로 실속 관광은 이게 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워낙 성지순례 과정 속에서 이 선택관광은 저희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 30분 광장 도는 이 부분까지만 선택 광장으로 우리가 했고요. 오늘 곤돌라 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지순례 때 처음에
마지막 설명하면서 이강교에서 우리 신 차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또다시 이제 여기 와서 로컬 가이드가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건데,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전부 타가지고 돌아보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배 타고 그냥 나가셔서 버스로 다시 이제 가셔서 쉬실 건지, 그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이니까, 하고 지금 30유로씩 내고 여기 할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보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사를 물어봐요. 한번 그럼 30유로 내고 그거까지 하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50유로는 제껴놓고 우선 그것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대운하 30유로씩 내시고 하실 분들 한번 거수를 좀 해주시죠. 어느 게 더 좋은데? 근데 제가 이 가이드 입장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손님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힙니다. 네. 근데 여기 한 99%는 한국 분들이 곤돌라는 다 탑니다. 99%는. 근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30유로 주고 택시를 렌트해서 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보시면은 베네치아 오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꼭 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파시고 나면은 다들 좋아하시고 이걸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푸시를 좀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 섭섭해 하셔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가이드 일하러 나온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손님들이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타는 시간이 몇 시간 돼요? 이 곤돌라는 나중에 그 광장에 자유시간을 가실 때 하실 분들만 갔다가 오시면 되고, 요 대운하 관광은 나가실 때 하시는 거니까. 끝나고 나가실 때. 나가실 때 하시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다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실속 관광이니까. 곤돌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곤돌라도 40분 정도 소요돼요. 근데 자유시간. 자유시간 한 40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두 가지 하는 건 어렵고요. 그 수상, 택시, 대운하 관광. 30여짜리를 빌려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대우는. 아니 근데 만약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 30유로를 타면 아까 우리가 주차한 데까지 그냥 가서 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실 네. 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분들은 이 그룹배가 예약이 한 배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왕복 차지를 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30유로짜리 탈 사람들은 타고 예. 그냥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저한테 지금 경비를 지금 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럼 거들 경비를 내세요. 홍강배, 유도영 뭐지? 육현, 송태 두 번, 유도영, 세 번, 90. 베네치아의 지금 운물입니다. 인물 좀 찍어봐요. 아니 여기서 뭐 타면 무조건 자, 섬 건너가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 그때 가서 이런 거 봤잖아.
왜 잘하냐? 우리 할머니가 쏘시거든. 아, 그러면 저것만. 베니스 상인 그 상의 저택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폰다코라고 하는 상관이죠. 여기 보시면 주출입구가 운하에서 바로 들어가 있고 운하에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이 이발소 기둥이 주차 나온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한 형태가 지금 보시는 이 골목 운하가 뒤에 보시는 집 앞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을 1,400인데 깔았다 말씀드렸죠. 그 돌을 까는 이유가 그때 섬과 섬을 450의 다리로 연결시켜주죠. 고전에는 섬과 섬을 걸어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밖에 수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로 연결시켜주면서 추가로 매립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예전에 이런 다리가 없었고 운하의 폭이 넓었죠. 상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주차 파일에 밧줄을 던져서 배를 정박을 하고 물건을 하역을 해서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가운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계구부가 많이 나 있죠. 여기서 큰 홀을 만들어서 무역 오피스동으로 사용하죠. 손님을 초대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양쪽 사이드에 2개의 창문이 주거룸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요 주출입구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게 처음부터 이 건물이 큰 이런 반듯한 건물이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거는 처음에는 요 건물이 목조로 수상가와 같이 영세한 규모로 시작해서 중개무역으로 100돌로 짓고 1층에서 2층 올리고 조금 변화를 한 겁니다. 처음에 건물이 요 오른쪽 2개의 창문 가운데 4개 요게 하나의 건물이었죠. 그래서 여기 주출입구가 중앙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그 뒤에 정축을 해서 2개의 창문이 더 붙은 거죠. 여기 한쪽에 몰려있는 거예요. 뒤로 한번 돌아보셔요. 뒤에도 가운데 발코니에 3개의 창문이 있고 양쪽에 2개의 창문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여기도 여기 왼쪽에 꺾여있는데 보이시죠? 요 가운데 3개, 오른쪽 2개의 창문이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저게 뒤에 정축이 붙은 겁니다. 이게 비대칭이 대칭으로 완성이 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뭐 대우나 관광할 때 유심히 보시면 이런 문법적인 리듬이 하나, 둘, 3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의 요 기념품 가게가 여기 조금만 가시면 전부 다 이런 가게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유리공예 품을 전시하고 있고 가면도 있죠, 가면. 아까 버스에 잠깐 말씀드렸죠? 가면 축제. 저 자유시간을 드리면 또 가면을 사시는 분이 꽤 되셔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큰 어떤 컨트라스트를 느끼실 수가 없는데 저걸 한국의 딱 아파트 벽에 탁 걸어두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 경기를 그래서 조그마한 거로 밝은 색을 사셔야지 너무 유럽 컬러를 사시면 대비감이 엄청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광장 쪽으로 바로 이제 다이렉트 이동하세요. 천천히 가는 천천히. 다리 아픈 사람들 생각해야지. 네, 저는 천천히 가는데 줄이 길게 늘어졌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들만 생각했거든. 아니, 우리 여기 오늘 여행객을 위한 가이드야? 아니면 가이드를 위한 여행객이야? va bene. 말은 똑바로 하고 넘어가자고. Sì, sì. 야, 가뼈. Va bene. Ciao. 한국에서 왔다가 핫바지 넘어가는 줄 알아? Alle 5 trovo questo. 곤돌라 이게 이 곤돌라. 오른쪽 편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오른쪽 편으로 으시시하죠?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깜빡 같아. 아, 저기 카사노바 다리 있겠네 그럼. 예. 너무 많이 하고 싶네. 아니 그 설명서 봤어요?
저 카사노바 건너가면서 울었다고. 아니, 지금도 감옥이?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일부분을 개방해서 오, 여기는 깜빵. 여기는 깜빵. 여기는 감방, 저기는 감방. 깜빵이라는 게 아니고 깜빵이라는 줄 알고 손님들 몰려오면 어떡하려고. 요거를 연결을 쫙 전체를 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요 위로 걸어다닙니다. 여기 조금 자, 지금부터는 베네치아의 모든 여행객이 요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는 오후에 한국 그룹, 일본 그룹, 중국 그룹, 외국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부활절이 끝나서 여기 또 그 연휴가 돼서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일정 지나고 자유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일정 진행되시는 동안은 같이 조금 다니셔요. 꼭 붙어서 잘 다니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리를 하나 만들어가. 여기 딱 채워. 그래. 맞아. 채워야 되겠다. 와, 정신없다. 조심해. 지갑 조심하고. 사람들이 빠지면 조금씩 앞으로 붙으셔요.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이. 자, 사람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지갑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제 뒤쪽에 운하 쪽을 보시면서 왼쪽 편에 있는 그물, 아까 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오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뚝갈래 궁전입니다. 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그물. 자, 더 앞쪽으로 오세요. 아까 골목길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지금 이 왼쪽 편에 뚝갈래 궁전 안에 있는 대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궁전과 감옥을 연결시키는 다리 보이시죠? 네. 요 다리를 통해 바로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 감옥이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감옥입니다. 한번 갇히면 바깥을 못 보게 되죠.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다리 위에 두 개의 창문 보이시죠? 저 두 개의 창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 바다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창틀을 부여잡고, 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바깥 세상이구나.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신세 한탄하게 되는 이 다리가 그 유명한 탄시가의 다리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아까 어떤 분이 다 알고 계시던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아까 바람둥이 카사노바 브라비시모 카사노바가 이 감옥에 탈출하는데, 카사노바가 법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버스에서. 근데 여자하고만 연애를 한 게 아닙니다. 남자하고도 연애를 했어요. 양성 연애자였죠. 남자 애인이 프랑스의 귀족이었습니다. 그 귀족의 숨겨놓은 애인이 뚝갈래 궁전에 있는 재판장의 부인이었죠. 남자 애인의 소개로 겁도 없이 재판장의 부인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남자 애인 프랑스 귀족이 질투가 나서 부자지를 싹 해버리죠. 재판도 받지 않고 괘씸죄로 바로 이 감옥에 갇히는데, 바람둥이 얼마나 재주가 좋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대풍운하가 여장을 하고 간수를 매수를 해서 지금 두 개의 창문 중에 왼쪽 편에 창문틀을 부수고 밧줄을 타고 탈출을 하는데, 그냥 탈출을 하지 않죠. 재판장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재판 없이 괘씸죄로 이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나도 재판 없이 이 감옥에서 나간다. 이런 아주 유명한 편지를 남기고 파리로 도주를 하죠. 재판장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파리로 암살자를 보냅니다. 살지를 못하고 피해 다니다가 동유럽에 가시면 보헤미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귀족의 도슨한 서구를 지키다가 쓸쓸하게 죽을 맞아요. 여기는 감옥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베네치아의 명물 다리인 탄시가의 다리다. 정명사진을 꼭 찍으셔야죠. 여기서 한숨을 팍 내쉬시면서 한 장 찍으셔요. 사진 찍으시면서도 여기 지갑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어느 도시를 가셔도 중심 광장이나 박물관에 설명할 때는 현지 사람이 따라야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광장에 한 30분 정도 저희가 같이 다니실 우리 실비아 씨라고 합니다. 실비아 씨. 여기 이탈리아 인사말로 본조르노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셔요. 본조르노.
이렇게 같이 다녀도 알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그 사진 찍는 분들이 다 왔어요. 저쪽으로 간다죠. 가요. 저쪽으로 갔죠. 이게 연중 계속 이렇게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습니다. 여기 오늘 조용히 없다. 야,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나 로마에 가서 그렇죠 또. 로마에 성당 같은 데 또요? 그 이태리가 다 먹고 사네. 서유럽의 모든 이 문화유산이 로마 문화에 시작을 하니까 네. 여기가 원조도 전부 다 원산세. 이거 공식 이거 비디오 남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착오되는 것만 써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건물은 우중충한데 이렇게 많이 모이니. 여기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세는 어디세요? 고향이? 경주요? 진주요? 자, 여기 좀 앞쪽에서 바다 쪽을 보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저희 산 마르코 중심 광장은 여기 종자 보이시죠? 네. 종자 저 뒤쪽에 중심 광장이 있고 지금 서 계신 곳은 이아제타라고 해서 광장이 바다로 입구 부분입니다. 바다 쪽 한번 봐주세요. 바다 쪽 한번 보시면은 앞쪽에 아주 큰 두 개의 석조 기둥 보이시죠? 저 두 개의 기둥이 처음부터 이거 베네치아에 있었던 기둥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신전에 사용하던 두 개의 기둥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티움, 지금의 콘스탄티노플로 갖다 놓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버스 타고 들어오실 때 제 4차 십장 원정단 유일하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두 개의 기둥을 전리품으로 뽑아서 배에 싣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기네 중심 광장의 바다로 입구 부분 이거 딱 전시를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까불지 마라. 우리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무시를 하지 마라. 이런 그 전시용 전리품 기둥입니다. 그 왼쪽 기둥에 보시면 날개 달린 사자상 보이시죠? 자, 여기 왼쪽에 뚝갈래 궁전 가운데 발코니 열 위에 보시면 사자 보이시죠? 날개 달린 사자. 저 안에 국기 계양대 위에도 광장에 보시면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날개 달린 사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광장입니까? 사자 광장. 산 마르코 광장이죠. 베네치아의 수호 승인은 마르코 승인, 세인트 마르크스 플라자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보건수 마가, 누가, 마테, 요한, 요 마가가 여기서 말하는 마르코죠. 그래서 마가 승인이 베네치아의 수호 승인, 마가의 수호 동물이 날개 달린 사자, 요한 독수리, 누가는 수호, 마테는 천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네치아 곳곳에 날개 달린 사자가 있는 거고, 저 오른쪽 기둥에 보시면 마가가 원래 베드로의 제자였는데 이집트 해교도 지역에 기독교 전파를 하러 갔다가 거기 순교를 하시죠. 거기 있는 걸 베니스의 상인들이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이전에 베네치아의 최초의 수호 승인이 저 오른쪽 기둥에 있는 테오도르라는 승인입니다. 자기 최초의 수호 승인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중요하지 않은 승인이다 보니까 화려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촌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뚝갈래궁이 한번 보셔요.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궁전 건축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중세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관성이었죠.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운하로 둘러쳐져 있고, 왜 영화에 보면 이거 문을, 나무로 된 문을 내려가 다리를 만들어 들어오고 나가고 들면은 아예 통제를 하는 그런 성이었는데 대화재로 전소화되어지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궁전으로 탈바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딱 보시면 첫인상이 1층의 기둥이 비례에 맞지 않게 짧고 굵죠. 위가 무거워서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주죠, 보시기에. 1층의 기둥이 저 뒤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할 때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부분이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2층도 벽을 치지 않고 가는 기둥으로 딱 오픈을 시키고 가장 상단 부분에 창문도 크게 내고 마감되어진 벽의 색깔을 보셔요. 가변 색깔이 흰색, 주황색, 청색을 사용하고 무늬를 보시면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돌이 물에 빠지면서 가변 파장에 해당하는 무늬가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1층의 비례에 맞지 않은 짧고 굵은 기둥에서 오는 상부 부분의 중압감을 색채와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아름다운 궁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효다리 궁전이라고. 저도 뭐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2층에 있는 기둥 중에서 왼쪽에서 9번째, 10번째 기둥이 색깔이 틀리죠? 아까 뚝갈래 궁전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통고에. 단식의 날을 통해서 한숨을 쉬고 감옥에 갇혀서 나온 사람이 가사노바밖에 없죠? 탈출을 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저희 전립부를 가진 기둥 사이에 난두대를 설치를 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고 처형자의 목을 저 두 개의 기둥에 전시를 하게 되죠. 혹자는 처형자들의 피에 의해서 저렇게 붉게 물들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대리석이 아주 유명하죠. 석조문화. 어디를 가셔도 돌입니다. 한국까지 반도국가고 70%가 산인데 그게 다 돌이죠. 저 돌이 아까 오스트리아에서 내려오실 때 베네치아 그 중간점에 베로나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됐던 아주 아름다운 중세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베로나 로자라는 돌인데 로자가 영어로 로저, 장미라는 뜻이죠. 베로나에서 나는 붉은 장밋빛 돌을 가지고 와서 처형자의 목을 전시할 기둥을 표시를 해놓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가 자유무역항이었죠. 암흑과 같은 중세에도 유색 상인들이 마음먹고 활발할 수 있던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저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아이고 까불면은 목이 날아가는구나 하나 더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식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사노바 이야기 드리면서 그냥 웃으면서 설명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살벌한 다리입니까? 그 다리를 가서 건너온 사람이 카사노바밖에 없는데 도망을 나온 사람이. 근데 거기 아까 정면사진 찍으실 때 밖에 인면은 아주 아름다웠죠? 미래가. 그게 유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미다라는 그런 살벌한 다리가 바깥에 아름답게 나옵니다. 자, 그 건너편에 보시면은 비블리오테카 마르시아나 국제 도서관 건물인데 여기는 르네상스 국입니다. 그래서 바로크에 가까운 그림과 같은 회화적인 표현으로 조각이 가득 차 있는데 새까맣게 때가 끼어 있죠? 솔직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새들이 불이 났다. 많이 하시는 대답입니다. 여기 바닷가죠. 해풍 속에 있는 염기가 대기의 오염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크로스타라고 하는 새까만 피막이 펴지는데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안쪽에서는 돌의 부식을 가속화시켜주고 있고 피막 안쪽이. 저걸 한국에서 이 약장수 아저씨들이 파는냐고 싹 닦으면 쉽게 닦이죠. 근데 이런 강한 화학약품이 또 돌을 부식을 시키죠. 돌을 그 화학약품을 희석을 시켜서 아주 묽게 해서 손으로 다 닦습니다. 뚝갈용이 깨끗하죠. 요 측면을 닦는데 3년 8개월을 닦았습니다. 수작업으로. 여기 도서관도 보시면 오른쪽 모퉁이 깨끗하죠. 절대로 전체 공사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샘플 공사를 해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책정을 한 이후에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 샘플 공사를 한 결과 5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조각이 많아서. 공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있는 인면을 그림을 그려서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소리 들으셨죠? 저기 안에는 고건축, 고건학과를 나온 고급 인력들이 수작업으로 희석시킨 화학약품을 가지고 쇠가 빠지게 닦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차비 광장이 자유시간 좀 드릴 겁니다. 광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오셔요. 경찰입니까? 이분들은? 네, 여기
시켜주면 좋은 경찰이고. 가이드님. 네. 지금 저희 그 화장실이 급하신 분 계셔요? 화장실이 지금 기본 일정이 한 15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유시간 때 여기 보시면 광장 제일 안에 여기 요 건물 보이시죠? 요 건물을 딱 가운데 아치 하나 둘 세 개가 비어 있죠? 통과해서 나가시면 왼쪽 편에 돌자마자 그 루이비통 매장이 있고 그 옆에 골목길에 유리 화장실 한 분은 1유로입니다. 거기 나중에 여기 15분이면 이 기본 일정이 끝나서 오전에 급하시면 지금 다녀오시고 설명하는 동안에 아니면은 나중에 자유시간 여기 한 40분 뭐 30분 이정 드릴 겁니다. 그때 한번 들려보셔요. 저기. 배는 자, 언제 타요? 배는 나가실 때 저희 5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5시 반에. 자, 저기 앞쪽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네치아의 중심 성당인 산 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양식은 보시는 것처럼 비잔틴 양식입니다. 정면에 보시면 가운데 큰 아치가 있고 양쪽 두 개의 작은 아치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 아치 밑에 있는 게 그림이 아닙니다. 모자이크입니다. 비잔틴 예술의 정수가 모자이크죠. 노란 색깔은 24K 순금이고 색깔 있는 부분들은 유리 크리스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골목에 상관 같은 거 말씀드렸죠. 가운데 창문이 많고 양쪽 두 개의 창문이 대칭을 이루는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똑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성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대성당이에요. 처음에는 두칼레옹년의 부속 예배당이었다가 마가 성인의 유고를 기원 후 832년도에 돈을 주고 사오면서 요 성당에 모시면서 대단히 확장 공사에 들어가서 11세기경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에 보시면 1, 2층에 대리석 기둥 색깔이 다 틀리죠. 아까 입구에 큰 두 개의 기둥 보셨죠? 그런 기둥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저는 조그마한 기둥들도 전리품으로 다 이게 전부 다 전리품입니다. 가져와서 창고 안에 재워두었다가 재건설할 때 꺼내 장식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비잔틴 예술의 정수인 모자이크와 하모니를 가지는 다양한 대리석 기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 성당 조금 이따 여기 광장 설명만 끝이 나면 들어가 보실 겁니다. 성당을 보시면서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은 브로크라티의 베키오, 그 오른쪽 브로크라티의 누오보라고 해서 북갈레 궁전에 종사했던 관리의 관사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1층은 전부 다 노천 카페나 보습 가게, 그 베네치아의 특산품들이 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 3층이 왼쪽 같은 경우에 반을 딱 잘라서 요 바깥쪽은 유리공의 쇼룸으로 사용을 하고 요 안쪽은 주지방법원의 사무동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건너편하고 저 안쪽까지 요 기역자 모양이 요 왼쪽 코너에 보셔요. 저기 보시면 현수막 보이시죠? 무세오 꼬레르라고 그려져 있는데 베네치아 도시공화국 역사에 관련되는 박물관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광장에서 가장 최후에 지어진 건물이 요 뒤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나폴레온이 베네치아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폴레온이 이 베네치아를 점령할 때 저기에 산 제미니아노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을 확 허물고 1807년도에 알라 나폴레오니까 나폴레온의 날개라는 주거궁을 지어놓았습니다. 그 나폴레온이 요 한가운데 2층에 살았죠. 위에 보시면 로마 역대 황제의 석상이 쭉 가다 가운데 쏙 빠져있죠. 상이. 자기가 내가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쫙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한 이야기가 유럽에서 나보다 더 큰 응접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럽의 문화를 대화의 문화, 광장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보시는 산마르코 광장이 가장 전형적인 대화의 광장입니다. 간단하게 문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입구에서는 바다 쪽으로 큰 출입구 뻥 하고 뚫려 있었죠. 근데 메인 광장 안에 들어오시면 사면이 이렇게 다 막히죠.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닫힌 구조를 가지고 한쪽이 오픈이 되지만 산만해지죠. 닫힌 구조를 가지고 바닥에 흰 대리석 문이 여기하고 저쪽 건너편이 보시면은 이게 카페트의 가장자리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탈리아에서는 돌 카페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장 바닥에 아늑한 분위기를 바닥 디자인에 선천한 배려를 하고 있죠. 광장이 수평선이 이렇게 쫙 달리고 있는데 아주 강한 콘트라스트를 가지면 수익적인 종탑이 우뚝 솟아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특히 우리 아주머님들이 막 수다를 떨다 보면 저녁 밥줄 시간이 되죠. 수다를 떨. 그럼 저기 종탑의 종을 땡 밥지로 가셔요 하고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요소가 수직적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수직적으로 서 있는 이유가 종소리가 멀리 퍼지기도 하지만은 수직적인 종탑이 해시계처럼 광장 바닥에 돌죠. 그림자가. 그 해시계와 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저기 걸려있죠. 저쪽 성당 쪽에
아침에는 종탑이 그림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그림자의 각도를 보고 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수직인 요소로 쓰이는 겁니다. 이 종탑이 오리지널 종탑이 아닙니다. 1902년도에 Y자 크랙이 대칭으로 가면서 붕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벽돌을 그대로 수구를 해서 다시 가마에서 구워서 12년까지 10년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 위에 사람들 보이시죠? 손을 잡고 있는 아치 있는 데까지 입장료를 6유로 내면 베네치아를 내려다보는 전망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저울하고 칼을 딱 들고 있죠? 아까 툭갈래 궁지에 있는 법정을 상기한 저울로 공정하게 달아서 잘못하는 목을 치다 칼을 들고 있죠? 왜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안토니오라는 그 상이 유태인 고리 대입자 셜록의 돈을 빌려서 친구 결혼을 도와주고 돈을 갖지 못한 가슴살 띠가 사인을 하죠? 맨날 이거 핍박받던 유태인 고리 대업자가 존경받는 안토니오라는 그 상을 죽이겠다는 거죠. 양심을 품고. 그래서 친구의 부인이 박사로 변장을 하고 와서 계약서에 피를 본다는 이해가 없으니까 피를 보지 않고 계약을 이행을 해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수하겠다. 그래가 재산을 압수해버렸죠. 이행을 못하니까. 그 법정이 국관리 궁전에 있는 법정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공경승이죠. 제일 꼭대기 보셔요. 천사상 보이시죠? 가브리엘 천사로 알려져 있는데 저 천사가 속은 텅텅 비어있고 철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딱 픽스를 시켜놓지 않고 축만 살짝 잡아놨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바람과 돕니다. 이렇게 홍향계 역할을 하죠.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범선이었으니까 해풍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베네치아에서 산마루 쪽 고개만 딱 돌리면 저 천사를 보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섬이 돼서 해풍의 방향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다양합니다. 또. 지금은 이 기후를 예상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구대륙의 합리적인 사고를 엿보는 하나의 요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당 쪽으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네, 그럼 그렇게. 어차피 나중에 광장에 자유시간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단체 사진만 한 장 촬영하시고 바로 방송하시죠. 도와주세요. 저쪽 배경. 저기. 자, 이정수 목사님. 사람도 많고 비둘기도 많고. 네? 여기 완전 인종 완전 전시장이네요. 네? 이야, 참 세상에. 그러면 여기 자주 오시죠? 한 달에 몇 번 나오세요? 저는 이제 여름이 되면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일을 하러 나와요. 네. 보람 있는 일 하셔서 성취됐습니다. 혹시 종교는 뭐 갖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불행하게도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저희들은 목사입니다. 프라친교 연예지 10번.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 성당에는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집니다.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 자제를 좀 해주시고, 배낭을 못 가지고 들어가셔요. 배낭은 여기 테이블 위에 두시면은 우리 그 팀장님이 여기 잠깐 봐드릴 겁니다. 여기 상당히 좁은 성당이 돼서 안에서 제가 소수를 설명을 못 드립니다. 선정이 전부 다 구약 성서에 나온 이야기들을 모자이크로 표현하고 있어요. 순검으로. 바다도 다 모자이크. 이런 걸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바퀴 보고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이쪽으로 오셔요. 배낭은 저기 두시고. Vuoi che sia io con lo zaino, con i zaini o il capogruppo? C'è il capogruppo. Ah, bene.
그 양식도 아주 다양하고. 혹시 이 안에 깜깜해요? 이 안에서는 이제 조금 궁금한.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여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모자이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앙돔에 보시면 서서 설명 못해요. 천천히 걸으시면서 예수의 12제자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이 성당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마르코 대성당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12사도의 성당이라는 걸 모델로 해서 구조적인 해결을 똑같이 해서 자기네 성당의 모티브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울퉁불퉁하죠? 조그마한 피스로 되어지는 대리석 모자이크입니다. 연약 지반이 갯벌지대다 보니까 고동키만 변형을 일으키고 있고, 그나마 이게 조그마한 조각으로 되어진 돌이라서 그 굴곡 때문에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큰판이면 이게 크기가 고 단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면. Regarde Jérémy, regarde le pont. Tu vois le pont? Il y a les jeux et l'autre là. Tu vas venir. Ah ouais. Hein. Non, attends, je vais peut-être laisser passer. 원래 여기서 못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하는 사람이 저거 가라고 그러면 제가 움직여야 됩니다. 잠깐만 밑에 모자이크를 보시면 입체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죠. 육면체가 튀어 올라오고 구멍이 이렇게 난 듯한 이런 느낌들. 이게 기원 후 9세기경 모자이크입니다. 이때는 서유럽에 기하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하학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문화권에서 동유럽을 통해 서유럽을 전파되지는데, 베네치아가 동서 중개 무역을 펼치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아주 넓었죠. 이집트 문화권에 있는 기하학적인 모자이크를 보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네 중심 성당의 바닥에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그 상인들의 행동 반경을 이런 모자이크에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감되어진 백의 돌의 그 무늬를 보시면 대리석 무늬가 결이 이렇게 나죠. 고기 같은 거 탁 커팅을 하면 저런 단면에 결이 나지 않습니까? 삼겹살 같이. 저게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 전리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대리석 중에서도 이런 결이 있는 순교라는 의미의 대리석을 선별을 해서 자기의 성당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천정에 표현되어 있는 24K 순금의 모자이크 하나의 조각이 8mm, 8mm 이 정도입니다. 한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걸 다 띄어내서 금만 이렇게 쫙 연결시키면 28k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모양이었어요. 네. 로마 같으면 다수민족을 하면서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베네치아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던 물고기 모양의 베네치아를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동서 중계무역을 축제한 부를 이런 데서 지배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중앙국 유럽 중국의 상인들이 이걸 보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베네치아에 가니까 천정이 전부 다 금이더라. 그러면 거짓말상이에요. 돌아가면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때 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기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 저기 사람들 서 있는데 보시 가족이 저기서 나중에 가운데를 들여다보시면 안쪽에 대리석 계단이 있고 위에 큰 초를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아치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거기 흰 석관이 그 대리석 계단 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마가 승인의 유고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천천히 저기로 오른쪽 여기가 기사를 드리는가 봐. 여기 마이크가 아주 한 대가 있다. 정답이. 저거 하얀 거? 저거
정윤 목사님 신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게 클락이에요. 네, 나가시는 거예요. 아우, TV 딱 맞네, 그냥. 1분 남은 거, 간시 다 찍었네.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서 도둑질, 강도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아름다운. 아니 저 바깥에서 사는 게 쌀 거야. 바깥에 많이 있잖아요. 가게들. 제가 이유론과 입장이 없어요. 자유시간때 한번 가시면은 요 성당의 모형을 단면으로 이렇게 탁 해서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성당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안쪽에 꽤 넓습니다. 여기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종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치아 내다보는 전망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유로인가. 근데 요 하도 요금이 많이 바뀌어서 시즌에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게 노천 카페 같은데 보이시죠? 이 광장에 있는 카페 커피 한잔 하시면 여기 외부 이제 그